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인권 보장에 눈과 귀를 막은 헌법재판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관의 존재 이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은 원래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엄격한 증명의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법칙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인두비오 프로의 원칙,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독수독과의 원칙, 또 그리고 엄격한 증명의 법칙, 전문법칙 등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법칙이라는 것은 히어링 에비던스라 해서 들은 증거는 그 말한 사람이 직접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얘기를 할 때만 증거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런 원칙을 얘기하면서 지금 근데 헌재에서는 말이죠. 이 지금 형사 절차가 너무나 졸속으로 그리고 이런 모든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형사재판에서는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가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정에 나가서 이 피고인이 그 증거 능력을 모두 부인해버리면 그러면 아예 법원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용현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검찰에서 얘기한 것들, 뭐 여인영이다, 곽정근이다, 뭐 김현태다, 그 다음에 또 홍장원이다, 이런 것들을 헌재법 제32조에 어긋나게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의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위법한 겁니다. 지금 내란몰이를 획책하는 그런 야당, 그리고 또 언론, 여기에 의해서 오염된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로 헌재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증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엄격한 증명의 법칙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위법한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헌재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에 준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이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서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밀실에서 작성한 그런 조서들이 모두 헌재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회식 대리인의 생각은 이 수사기관에서 진술만 받아내면 증언 따위는 큰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제동을 전혀 걸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속된 이후 2번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혈액암으로 건강 상태가 위중해지자 경찰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13일 동안 무려 8번 병실에 방문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가끔씩 의식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지금 헌재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도대체가 암에 걸려가지고서 말이죠. 응급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한 이런 사람이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전부 다 그냥 수사기관에서 취해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또 헌재에 내고 그런 것들이 다시 증거가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인신문 과정도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지금 제한된 증인신문 시간 15분이 지났다면서 신문을 제지하지를 않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3분만 질문을 더 하겠다고 하니까 딱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딱 자르지 않나. 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였으나 이번에는 재판을 마치겠다. 일방적인 종료선언.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딱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만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종료선언. 이 문영배가 지금 완전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신문을 하다가 이 증인신문 좀 필요한 거 몇 가지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3분만 더 달라면 보통 줍니다. 대신 여기 3분을 주는 대신 다른 쪽에도 3분을 또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3분만 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더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만 재판 마치겠습니다. 이게 문영배입니다. 지금 문영배가 히틀러처럼 독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영배의 화양연화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영배가 참 헌재 소장도 아닌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하면서 엄청난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 헌법재판소는 신속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법관이 퇴임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는 심리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때문입니다. 지금 문영배라든지 이미선이라든지 내지는 정계산이라든지 지금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말이죠. 이 절차를 갖다가 공정하게 하려고 충분히 또 방어권을 보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신속한 심리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증거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할지라도 당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입회했다는 이유로 그걸 그대로 갖다가 그냥 증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도대체가 말이죠. 이 헌법재판소가 적법 절차를 지킬 의사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더군다나 단심으로 끝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항소라든지 상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말이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입장문을 내가지고 인권 보장에 눈과 귀를 막은 헌법재판소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인권 보장은 지금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충실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죄추행의 원칙, 전문법칙, 인도유예 프로레 원칙, 그리고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튼 등등등등 수많은 법칙이 있어요. 엄격한 증명의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해도 그래도 피고인은 그 공격하는 측에 비해서 열악한 측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증인신문도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버리고 나서 그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이유로 탁 잘라버리고 아니 증인신문을 하다 보면 말이죠. 보통 증인이 짧게 말을 하지 않고 좀 길게 말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꼭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몇 분 정도는 더 줍니다. 대신 제안을 하죠.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라든지 그래서 마지막에 말이죠. 3분을 안 준다 그러니까 다 하나만 더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재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재판을 끝내버렸습니다. 문영배 도대체가 말이죠. 4월 18일이면 이제 헌법재판소 떠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잡고 떠나겠다. 그래야 나의 친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 집회 지금 또 전국 집회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끝까지 말이죠. 지금 승기를 우리가 잡았으니까 굴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